서해 바다 비극의 현장. 1993년 10월 10일 잔잔했던 서해 바다는 순식간에 공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362명이 탄 여객선 서해 회리호는 대체 왜 침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의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아침 목포를 출발한 서해 회리호는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출발 당시 회리호는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200명을 겨우 수용할 수 있는 배에 약 360명이 탑승했으니 말입니다. 출발 전부터 배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일부 승객은 이상을 감지했지만 이를 제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항 후 몇 시간 만에 바다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속 20미지 이상의 강풍 그리고 4m 높이의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는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침몰하기 시작했죠. 당시 선실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생존자 이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선내방송도 없었어요. 침몰은 단 10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조 신호가 보내졌지만 해경이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차가운 바닷물은 생존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몇몇 사람들만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구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관계자는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구조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준비도 부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명백했습니다. 첫째, 과정 문제. 서해 회리호는 360명의 승객과 과도한 화물을 실었습니다. 선체가 이미 평형을 잃은 상태에서 강풍과 파도가 더해지며 결국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둘째, 안전관리의 부재. 구명조끼는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량이었고 폭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강행한 선사와 승무원들의 판단 미스가 비판받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구조의 지연과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구명조끼를 나눠줄 시간이 없었어요. 선내방송은 이미 배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야 나왔죠. 배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려 했지만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승객 중 한 명은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절망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여객선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과적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해 회리호의 희생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